80세에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자식들이 반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80세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벌어진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제 이름은 김민수이고 올해 52세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80세가 되셨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3남매를 키워주셨고 어머니가 병상에 계실 때도 끝까지 간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혼자서도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난달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 모임을 소집하셨습니다. 저와 형 그리고 여동생까지 모두 불러 모으셨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건강 문제나 재산 정리 같은 얘기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너희들을 불렀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하셨어요. 저희는 모두 긴장한 채로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3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버지도 많이 생각해본 결정이야.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더구나. 동생이 황급히 말했어요. 아버지 외로우시면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굳이 재혼까지 하실 필요가. 그게 아니야. 너희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 바쁜데 어떻게 늘 아버지만 신경 쓸 수 있겠니? 그리고 아버지도 아직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다. 80세의 아버지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신데요?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야. 이름은 박순희 씨고 75세야.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지내고 계시더라고. 저는 그때 솔직히 좀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분과 재혼을 한다고 하시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민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잊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도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단다. 형이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나이가 80세이신데 재혼이 꼭 필요하신가요? 그냥 좋은 친구 관계로 지내시면 안 되나요? 아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그분도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데 정식으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단다. 동생이 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80세의 재혼이라니. 남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니? 아버지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날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았고 저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죠. 그 다음 날부터 저희 3남매는 따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형, 이거 진짜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80세에 무슨 재혼이야.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거릴지. 그리고 재산 문제도 있잖아요. 혹시 그 여자분이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저희는 박순희 씨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평판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순희 씨요? 참 좋은 분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도 혼자서 꿋꿋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김 어르신과 그게 말이죠. 요즘 두 분이 경로당에서 정말 다정해 보여요. 서로 의지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나쁜 소문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박순희 씨를 저희에게 소개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한식당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차림을 하고 계셨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으셨고 향수 냄새도 나더라고요.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응, 순희 씨가 곧 오실 거야. 너희들 예의 있게 대드려라.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박순희 씨는 생각보다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키도 아버지와 잘 맞으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아버지가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셨지만 저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순희 씨가 요리도 잘하시고 성격도 참 좋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박순희 씨도 저희의 차가운 반응을 느끼셨는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서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아버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어떤 면에서 진심이시라는 건가요? 형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순희 씨는 잠시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버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혼자 지낼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아버지 연세가 80세이신데 실질적으로 서로 돌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생의 질문도 따가웠어요. 박순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희 둘 다 건강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형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재혼을 하시게 되면 재산이나 상속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박순희 씨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그런 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아니,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형. 제가 형을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후였어요. 박순희 씨는 곧 자리를 떠나셨고 아버지는 저희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심했다. 순희 씨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아버지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재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재산. 너희들은 온통 재산 얘기만 하는구나. 아버지, 저희가 왜 이러는지 모르세요? 혹시 속으시는 건 아닌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속는다고? 순희 씨가 그런 분이 아니야. 그 일 이후로 아버지와 저희 사이는 더욱 멀어졌어요. 아버지는 박순희 씨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셨고 저희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아버지가 다시 연락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너희들과 한 번 더 얘기하고 싶다. 이번엔 아버지 댁에서 만났어요. 거실에는 박순희 씨가 만든 것 같은 떡이 놓여 있었고 집안이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앉아라. 아버지가 최종 결정을 말하겠다. 저희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어요. 다음 달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 아버지, 이미 결정한 일이야. 너희들이 반대해도 아버지는 순희 씨와 결혼할 거야.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남들 얘기는 그만해. 아버지 인생이야. 아버지가 결정할 거야. 형이 마지막으로 제안했어요. 그럼 혼전 계약서라도 쓰세요. 재산 분할 같은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시고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한다면. 사실 저희는 혼전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시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와 박순희 씨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셨어요. 저도 동행했는데 박순희 씨는 혼전계약서 작성에 대해 전혀 거부감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도 필요하죠.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오히려 박순희 씨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계약 조건을 제안하셨어요. 제 재산은 제 자식에게, 아버님 재산은 아버님 자식들께. 그리고 서로 간병이 필요할 때는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겠습니다. 법무사도 깔끔한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런 박순희 씨의 모습을 보니 저희가 너무 의심했나 싶기도 했어요. 혼인신고일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축복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반대였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셨어요.
경로당 사람들과 가족들만 참석한 작은 모임이었죠. 박순희 씨. 아니, 이제는 새어머니가 되신 분은 하얀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버지도 오랜만에 밝은 모습이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민수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행복할게. 걱정하지 마라.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새어머니와 함께 경로당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셨죠.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민수야, 어제 순희 씨랑 설악산에 다녀왔어. 단풍이 정말 예쁘더라. 아, 그러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순희 씨가 잘 챙겨줘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저희도 점차 새어머니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아버지를 잘 모셔주시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추석 때 가족이 모였는데 새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무슨 고생이야. 아버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편해. 새어머니는 저희에게도 점점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아버지가 어릴 때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알아? 네? 아버지가요?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학교 다닐 때 진짜 말썽쟁이였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면들을 알게 되었어요. 새어머니 덕분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새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오전에 시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새어머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셨다고 해요. 119에 신고했어. 아버지가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고 저희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새어머니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새어머니는 의식은 있으셨지만 얼굴이 많이 창백하셨어요. 의사가 각종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을 때 우리 모두 긴장했어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고 저희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기라고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길어야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새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 이제 들통났네. 순희 씨 왜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울먹이며 물으셨어요. 말했으면 결혼해 주셨을까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새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셨는지, 왜 재산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지, 왜 혼전계약서에 그렇게 쉽게 동의하셨는지. 순희 씨. 아버지가 새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안해요. 속였어요. 아니야. 고마워.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줘서.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희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병원 복도에서 둘이서 밤새 얘기했죠.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어느 정도는 짐작했지.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가끔씩 아픈 것도 숨기려고 하시고. 그런데도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결혼하고 싶었어. 혼자 아프게 둘 수 없었거든. 그럼 처음부터 아셨던 거네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순희 씨가 가끔씩 보이는 표정이나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느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저는 그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상대방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반대해서. 괜찮다. 너희들도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랬던 거 알아. 그런데 민수야, 사랑이라는 게 나이나 시간과는 상관없는 것 같더라. 네? 어머니와 50년을 살았지만 순희 씨와는 또 다른 사랑이었어.
같은 사랑이지만 다른 모습의 사랑이랄까? 그 후 3개월 동안 저희 가족은 새어머니를 극진히 간병했어요.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서 지내셨고 저희도 교대로 간병을 도왔습니다. 새어머니는 점점 약해져 가셨지만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민수야, 고마워.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어. 어머니, 아버님 잘 모셔드려. 좋으신 분이야.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엔 정말 외로워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진짜 사랑이 됐어. 그게 제일 고마워. 새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후회하세요? 전혀. 순희 씨랑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정말요? 정말이야. 어머니와는 또 다른 행복이었거든. 그리고 며칠 후 저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새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던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아버님과 자녀분들께 남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평생 모으신 적금과 집 한 채가 있으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유언장 마지막에 적힌 글이었어요. 사실 저는 1년 전부터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죽기가 무서워서 아버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았을 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처음엔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었는데 여러분이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속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구원해드린 거였군요. 아버지는 지금도 새어머니를 그리워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80세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진짜 사랑이었어. 요즘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을 키우고 계세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매일 물을 주시죠. 순희 씨가 좋아했던 꽃이야. 코스모스. 가끔 아버지와 함께 새어머니 산소에 가면 아버지는 꽃을 정성스럽게 갈아주시면서 혼자 중얼거리세요. 순희야, 꽃이 예쁘게 폈지? 너가 좋아하던 색깔이야.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없어도 계속되는 거라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처음에 저희는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체면도 깎이고 재산도 걱정되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새어머니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가족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요. 요즘 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으세요. 슬프지만 행복한 기억이 있으시거든요. 순희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아버지는 가끔 새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갔던 여행, 함께 본 영화, 함께 먹었던 음식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 얼굴에는 정말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요. 그때 순희 씨가 말이야,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흘렸는데 얼마나 귀여웠는지. 75세, 80세에도 설레는 감정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그런 감정이 더 순수해지는 건 아닐까요? 저희도 이제는 새어머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가족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보고 싶네요. 그러게 어머니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 되는 건 혈연관계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요. 몇 달 전에는 아버지가 새어머니의 딸을 만나고 오셨어요. 새어머니에게도 자식이 있으셨던 거죠. 어떻게 지내세요?
고마워요. 어머니 마지막에 행복하게 해주셔서. 새어머니의 딸분도 처음엔 저희처럼 반대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진짜 행복해 하셨어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뭉클했어요. 서로 다른 가족이었지만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요즘 저는 아내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사랑은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왜 갑자기 그래?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아내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할 말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요즘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자신의 이야기를 종종 하신다고 해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서도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요. 김 어르신 덕분에 용기가 났다고 하시더라고. 아버지의 사랑이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아버지와 함께 새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영화를 봤어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아버지가 중간중간 울먹이시더라고요. 순희 씨랑 함께 봤던 영화야.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영화보다 아버지가 더 멋있다고 하셨지. 80세에도 로맨스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부러웠고요. 몇 달 전부터는 아버지가 새어머니와의 추억을 담은 앨범을 만들고 계세요. 함께 찍은 사진들, 함께 갔던 여행지 티켓들, 함께 먹었던 음식점 영수증까지 모든 걸 정성스럽게 모으고 계시죠. 이걸 왜 모으세요? 기억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중에 순희 씨 만날 때 보여주려고. 아버지는 정말 새어머니와 다시 만날 거라고 믿고 계세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사후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늦은 나이에 사랑을 찾는다고 하시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게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행복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어요. 20세의 사랑도 80세의 사랑도 모두 소중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80세에 찾은 사랑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년을 보내셨어요. 비록 짧았지만 그 1년이 아버지에게는 평생의 보물이 되었어요. 사랑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1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1년이 50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처음에 반대했던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행복을 막으려고 했으니까요. 다행히 아버지가 우리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철하셔서 다행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늦은 나이에 사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믿고 따라가세요. 주변의 시선이나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의 늦은 사랑을 이해해주세요. 어쩌면 그게 부모님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